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누군가의 아버지는 오늘 밤 5번째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막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분은 이런 화장실 가는 길 중 하나에서 어둠 속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될 것입니다. 그 낙상은 그분을 6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이 골절된 70세 이상 노인의 40%는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1번, 2번, 3번. 만약 답이 1번 이상이라면 당신은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학자이며 지난 18년간 한국에서 노인 건강을 연구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72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것을 저는 매일 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새 중단 없이 잠을 잡니다.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제 방광은 제 통제해 있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6년 전 저는 매일 밤 4번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양학자였습니다. 낮에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불면의 밤이 두려워서 점심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오후 2시에 부엌 식탁에서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약해지고 탈수되고 제 몸이 깊은 잠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설 때마다 저는 넘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내를 깨울까봐 걱정했습니다. 머지않아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비싼 치료나 병원 시술과도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답은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 빈뇨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만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적은 밤새 혈당이 급락하고 급등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높은 인슐린은 신장을 자극하여 잠자야 할 시간에 과도한 소변을 생성하게 합니다. 당신의 몸은 하루 종일 체액을 보유하다가 밤에 모든 것을 배출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계속해서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빵을 먹는 특정한 방법이 있어서 이 악순환을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을 조절하며 신장에게 밤에 소변을 과도하게 생성하는 것을 멈추라고 알립니다. 2주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4주 안에 제 환자의 70%가 밤새 잠을 잡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빵의 종류, 그리고 방광 근육을 강화하고 방광 조절을 위한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결합해야 하는 2가지 미네랄.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야간 빈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중단은 면역 체계를 파괴합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60% 증가시킵니다.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상실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은 치명적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야간 화장실 가는 중에 발생한 낙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밤에 1번 이상 깨어난다면 당신의 몸은 위기 모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정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 수면을 구하고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들의 삶을 변화시킨 완전한 시스템을 공유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메모하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독립성은 당신이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73살이며 서울에서 40년 넘게 영양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악몽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 3시에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4번째로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지난 겨울 강남구의 78살 여성이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12시간 후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화장실 방문으로 당신의 존엄성을 훔쳐가는 조용한 공포입니다. 끊긴 수면으로 인한 피로, 저녁 6시 이후에 물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인용 기저귀를 고려하는 수치심.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내내 당신의 부엌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젯밤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1번, 2번, 3번 이상. 만약 답이 1번 이상이라면 당신의 몸은 긴급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고 빵이야말로 이를 고칠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서울과 부산 전역의 요양시설에서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야간요, 즉 밤에 지나치게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으로 고생하는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흔히 들리는 조언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저녁 식사 후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처방합니다. 전립선이나 약해진 방광 근육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제가 저녁 인슐린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밤 동안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몸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합니다. 방광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급박한 압박감으로 잠에서 깹니다. 이 악순환은 수면 구조를 파괴하고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에 올바른 영양소 조합과 함께 제대로 섭취한 빵은 이 연쇄 반응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무시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정 빵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탕이 가득한 흰 식빵을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함께 작용하여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 시간 동안 신장 역과를 줄이는 정확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올바르게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적절한 종류의 빵을 특정 미네랄과 소량의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합니다. 이 조합은 동시에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보통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나는 혈당 급락을 방지하는 천천히 방출되는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둘째, 수면 중 신장이 수분을 보존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 반응을 유발합니다. 셋째, 표적 미네랄 흡수를 통해 방광 근육 긴장도를 지원합니다. 선택하는 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조각당 최소 4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통곡물 빵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문제를 일으키는 인슐린 급증을 방지합니다. 첨가된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성분을 확인하세요. 설탕이 처음 3가지 항목에 나타나면 즉시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분량은 정확히 2조각입니다. 한 조각도 3조각도 아닙니다. 2조각은 약 30개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하며 이는 6격호 8시간의 수면 동안 안정적인 포도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대사 연구와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빵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15개의 단백질과 특정 미네랄 조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삶은 계란, 작은 생선구이 1조각 또는 코티지 치즈 2큰술과 같은 식품에서 나와야 합니다. 필요한 미네랄은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것들은 작은 바나나 하나나 조리된 시금치 반 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제가 방광조절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여 야간 소변 생성을 조절하는 항긴요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빵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광이 아닙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문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빵을 먹을 때마다 혈당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일반 흰 빵을 먹으면 15분 안에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이것은 췌장이 혈류에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붓도록 유발합니다. 이제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이 익서완슨.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슐린 급증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붙잡도록 강제합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붙잡으면 몸은 혈류로 물을 끌어당겨 균형을 맞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밤 10시쯤이면 혈관이 과도한 수분으로 넘쳐납니다. 그 수분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방광으로 갑니다. 이것이 새벽 1시, 3시, 5시에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빵을 먹어서 만들어진 수분에 몸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년 동안 240명의 어르신들을 연구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유법시 이후에 빵이나 밥을 먹은 모든 환자는 5시 이전에 같은 음식을 먹은 환자들에 비해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40% 더 많은 소변을 생성했습니다. 차이는 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수면 직전에 만들어진 혈당 쓰나미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정확히 2가지 특정 영양소와 함께 빵을 먹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직 활동하는 동안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부드럽게 상승한 다음 저녁 9시쯤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이 나트륨과 물의 균형을 맞추느라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방광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차올라서 방해받지 않고 6개월 8시간 동안 푹 잘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모든 빵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 빵은 너무 빨리 소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먹어도 방해가 됩니다. 한 조각당 최소 4개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빵이 필요합니다. 포장지를 보세요. 최소 4기입니다. 이것은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폭발을 방지합니다. 통곡물빵, 호밀빵 또는 통밀로 만든 사워도우가 3가지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오후 4시 20분에 통곡물빵 2조각을 먹습니다. 4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닙니다. 4시 40분부터 4시 40분 사이가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빵과 함께 반드시 섭취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연 아몬드 버터나 땅콩 버터 한 스푼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소화를 더욱 늦춰주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150ml 마셔야 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필요한 부드러운 흡수를 방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에서 섬유질이 팽창하도록 도와 지속적인 포만감을 만들어 야식을 예방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초의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살이신 분으로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셔서 밤에 5번씩 깨신다며 우셨습니다. 딸분이 화장실 가시는 것을 도와드리느라 지쳐 계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녁 8시에 흰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가벼운 저녁으로 드시면서 적게 먹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시 반에 통곡물빵 2조각에 아몬드 버터를 바른 것으로 바꾸고 7시에 두부를 넣은 채소 국 작은 그릇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열하루 만에 밤에 화장실을 한 번만 가시게 됐습니다. 5주 만에 일주일 중 나흘은 밤새 주무셨습니다. 제게 말씀하실 때 또 우셨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 시계로 작동합니다. 인슐린, 코르티솔, 바소프레신 모두 정확한 리듬을 따릅니다. 바소프레신은 밤에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도록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높은 인슐린 수치가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늦게 빵을 드시면 본질적으로 밤에 자연스럽게 소변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평생 밤을 바꿀 정확한 빵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시간과 조합이 밤새 주무실 수 있는지 아니면 3번, 4번, 심지어 5번씩 깨서 소변을 보실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3시간 창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정확히 3시간 전에 빵을 드셔야 합니다. 2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3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이 시작되기 전에 인슐린 수치가 기준선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자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빵을 드시면 밤 동안 인슐린이 높게 유지됩니다. 높은 인슐린은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강요하여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고 방광을 채우는 엄청난 양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빵의 종류가 극히 중요합니다. 흰빵,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잼과 함께 드시는 그 빵은 야간 벤뇨의 최악의 적입니다.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췌장이 인슐린으로 몸을 범람시키고 그 인슐린 급증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신장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한 회, 제공량당 최소 8g의 섬유질이 들어있는 통곡물 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포장지를 확인하십시오. 8g의 섬유질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즉시 버리십시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정확히 3시간 전에 통곡물 빵 2조각을 드십시오. 하지만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비밀 조합입니다. 각 조각에 순수한 아몬드 버터 1스푼을 발라야 합니다. 아몬드 버터의 건강한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수면을 망치는 인슐린 급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빵과 함께 생호두 반쪽 4개를 드셔야 합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방광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고 수면 중 불수의적 수축을 줄입니다. 이 조합을 드실 때 실온의 물을 정확히 150ml 마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야간 배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실온의 물을 정확히 150ml, 표준컵의 약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 정확한 양이 방광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소화 과정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합니다. 드신 후 저녁 내내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요?
차도 안 되고 물도 안 되고 작은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기는 황금 규칙입니다. 올바르게 드시지만 잠자기 1시간 전에 차 한 잔을 마셔서 모든 효과를 망칩니다. 150ml로 충분한 수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믿으십시오. 이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저녁에 빵에 꿀이나 잼을 바르지 마십시오. 꿀 한 티스푼조차 혈당을 급증시키고 야간 배뇨를 유발하는 인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꿀은 건강하고 자연적이니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꿀은 췌장에게는 순수한 설탕이고 밤새 망칠 것입니다. 또한 건포도, 크랜베리, 말린 과일이 들어있는 빵은 피하십시오. 이런 첨가물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밤새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농축된 설탕 폭탄입니다. 모든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처음 5가지 성분의 어떤 형태의 첨가 설탕이든 보이면 그 빵을 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쌀은 어떤가요? 빵 대신 밥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안 됩니다. 쌀은 현미조차도 통곡물 빵이 제공하는 특정 섬유질 구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곡물 빵의 섬유질은 위에서 보호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쌀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방식으로 포도당 흡수를 조절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시면 당신의 몸은 안정적인 혈당, 균형 잡힌 인슐린, 그리고 신장에 의해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는 방광과 함께 수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밤새 중단 없이 잠을 자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느라 지친 것이 아니라 상쾌하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3시간의 시간대가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일주일 안에 당신의 밤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의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멈추게 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빵 먹는 방법입니다. 밤에 빵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그것은 절반만 진실이고 나머지 절반이 당신의 수면을 구할 것입니다. 비밀은 시간과 조합에 있습니다. 잠들 계획인 시간 정확히 2시간 반 전에 빵을 드셔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 반입니다. 왜 이 정확한 시간일까요? 이때가 당신의 몸이 방광 준비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역과 과정을 늦추지만 올바른 신호를 주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먹은 빵은 신장에게 일찍 야간 모드로 전환하라고 알려주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혈당 상승을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빵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흰 빵은 이 전체 과정을 망칠 것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일반적인 슈퍼마켓 빵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진짜 통곡물 빵이 필요하고 약간 굳은 것이어야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굳은 빵입니다. 빵이 구운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놓여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성 전분 함량이 40% 증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수면 중 방광 조절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 위에서 너무 빨리 분해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급상승은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과도한 소변을 생성하도록 신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어서 깨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은 통곡물 빵은 6시간에서 7시간에 걸쳐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혈당이 밤새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장은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곡물 빵 2조각을 가져와서 깨끗한 접시에 하룻밤 동안 놓아두십시오. 다음 날 저녁 잠들기 정확히 2시간 반 전에 이 2조각을 드십시오.
하지만 빵을 절대 혼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빵만 먹으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15g의 단백질과 특정 미네랄 혼합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삶은 계란이나 순두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샤노그램은 대략 큰 계란 1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두부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빵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드십시오. 단백질은 빵의 흡수를 더욱 늦추고 수면 중 방광 근육이 수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약한 방광 근육은 소변이 압력을 쌓아 당신을 깨우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미네랄 혼합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팀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둘 다 심각하게 부족한데 이것이 밤에 수분이 조직 전체에 적절히 분배되는 대신 방광에 고이는 이유입니다. 작은 바나나 1개를 가져와서 포크로 으깨십시오. 이것이 칼륨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1티스푼의 호박씨를 가루로 부수어 넣으십시오. 이것이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함께 섞어서 빵과 단백질을 먹은 후 30분 후에 이 조합을 드십시오. 시간 순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먼저 굳은 통곡물 빵과 계란 또는 두부를 드십시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바나나와 호박씨 혼합물을 드십시오. 그런 다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실온의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신장에 충격을 주고 전체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6세 최 씨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밤 정확히 5번씩 깨곤 했습니다. 5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화장실에 가려고 어둠 속에서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울었습니다. 마침내 자신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빵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재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빵 먹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다른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야간 뱃뇨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저녁빵과 함께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미네랄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광은 근육에 의해 조절됩니다. 약한 근육은 밤새 소변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70세, 80세, 90세가 되면 방광 근육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피곤해집니다. 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시간에 먹더라도 빵만 먹는 것은 이 근육을 강화시키지 못합니다. 3가지 특정 미네랄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방광 근육은 수축 사이에 적절히 이완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방광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소변을 봐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 계속 보냅니다. 이것이 당신이 깨어날 때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방광이 실제로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완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녁 식사에 약 32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호박씨 그 큰 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빵 위에 뿌리세요. 작은 반찬에 섞어 드세요. 원하시면 따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빵을 드신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은 칼륨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칼륨은 심장 건강이나 경련 예방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칼륨은 저녁 시간대에 신장이 체액을 처리하는 방식을 직접 제어합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신장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할 수 없습니다. 밤새 더 많은 양의 묽은 소변이 생성됩니다. 이는 방광이 더 빨리 차고 더 자주 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야간 방광 조절을 위해서는 저녁빵과 함께 400mg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정확히 이 양이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 반개나 삶은 작은 감자 2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가 연구에서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상 전에 이 칼륨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체내에서 처리되어 야간 효과를 잃게 됩니다. 잠자리에 너무 가까운 시간에 먹으면 실제로 야간 배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는 잠들 계획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세 번째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연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아연은 방광 바닥의 괄약근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 모든 것을 유지하는 마지막 문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약한 괄약근은 부분적으로만 찬 방광도 깨우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mg의 아연만 필요하지만 흡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3온스의 저지방 쇠고기이거나 고기를 먹지 않으신다면 캐슈넛 30g입니다. 빵과 함께 드세요. 빵의 탄수화물과 아연 공급원의 결합은 아연만 단독으로 먹는 것에 비해 흡수율을 40% 향상시킵니다. 이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미네랄을 알약 형태의 보충제로 섭취합니다. 더 쉽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합성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흡수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알약의 흡수율은 30% 미만입니다. 자연식품에서는 7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에 3번 깨는 것과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통곡물 빵 2조각을 드세요. 그 위에 호박씨 2큰술을 올리세요. 곁들여서 저지방 쇠고기 3온스나 캐슈넛 30g을 드세요. 90분 후인 8시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그런 다음 평소 시간인 9시 30분이나 10시쯤 잠자리 준비를 하세요.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세요. 미네랄은 올바르게 시간을 맞춰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준비시킵니다. 아연은 첫 수면 주기 동안 괄약근을 강화합니다. 칼륨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작용하여 소변을 적절하게 농축시킵니다. 각 미네랄은 밤 동안 특정 시간에 특정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 박사가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과 함께 18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빵을 먹는 시간이 선택하는 빵의 종류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이밍이 종류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빵을 완전히 잘못 드십니다. 아침 7시에 토스트를 드시거나 정오에 샌드위치를 드십니다. 일부 분들은 밤 10시나 11시에 빵을 야식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타이밍이 방광 조절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렇습니다. 따라야 할 정확한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빵을 드셔야 합니다. 더 일찍도 안 됩니다. 더 늦어도 안 됩니다. 이 특정한 90분 시간대를 저는 방광 조절을 위한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노인 영양학을 연구한 18년 동안 저는 가능한 모든 타이밍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른 아침 섭취는 저녁까지 지속되는 혈당 급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점심시간 빵은 오후 인슐린 급락을 유발하여 신체가 야간 모드를 준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밤 7시 이후의 늦은 저녁빵은 절대적으로 최악이었으며 즉각적인 체액 저류를 일으켜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시간대는요. 그때는 신체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멜라토닌 생성이 천천히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빵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방광 조절을 위한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는 대신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포도당이 혈류에 점진적으로 들어가 야간 과도한 소변 생성을 유발하는 급격한 인슐린 반응을 예방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신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에는 일반적인 수면 시간 약 4시간 전에 모드를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역과 주기가 있습니다. 밤 10시쯤 주무시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의 경우 이 전환은 저녁 6시쯤 시작됩니다. 4시 30분이나 5시에 빵을 드시면 이 신장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 신체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처리합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신체가 신장에 과도한 소변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밤 9시나 8시에 빵을 드시면 신체가 아직 탄수화물을 처리하고 있을 때 신장이 야간 모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사충돌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빵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인슐린은 또한 신장에 나트륨을 보유하고 물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밤 2~3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앉아서 빵을 드십시오. 부엌 조리대에 서서 먹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지 마십시오. 식탁에 앉으십시오. 15분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적절한 소화가 가능하고 급격한 포도당 흡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입을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입안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타액 효소가 활성화되어 나중에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를 마친 후 30분 동안은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빵을 먹은 후 즉시 물이나 차를 마십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를 희석시키고 음식이 위를 통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포도당 흡수가 빨라지고 인슐린 급증이 높아집니다. 30분을 꼭 기다리십시오. 필요하면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3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을 소량 마셔도 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방광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100ml 이하, 즉 표준컵의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침 시간 3시간 이내에는 절대 빵을 먹지 마십시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마지막 빵 섭취는 늦어도 7시까지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최적의 시간은 4시 반에서 5시 반입니다. 그러면 취침 전 4시간 반에서 5시간 반이 확보됩니다. 이 긴 간격은 완전한 탄수화물 대사와 방광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6살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오셨는데 매일 밤 5번씩 일어나 소변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밤 9시에 통밀 토스트 2쪽을 자기 전 간식으로 드시고 계셨는데 그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간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똑같은 2쪽의 빵을 정확히 오후 5시에 드시라고 지시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야간 화장실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주무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의 최 여사님을 구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최 여사님은 매일 밤 5번 깨던 것에서 단 14일 만에 밤새 완전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모든 단계를 따르십시오. 첫째,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된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반 전에 빵을 드셔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 반입니다. 왜 이 특정한 시간대일까요?
신체가 탄수화물을 처리하고 수면이 시작되기 전에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밤에 혈당이 떨어져 방광을 채우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너무 늦으면 수면 중 인슐린 급증이 일어나 신장이 과도한 소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취침 2시간 반 전입니다. 둘째, 효과가 있는 빵의 종류입니다. 일반 흰 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슐린이 너무 빨리 급증하고 너무 심하게 떨어집니다. 모두가 말하는 것과 달리 통밀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섬유질 함량이 너무 높아 실제로 노인들의 방광 내벽을 자극합니다. 효과가 있는 빵은 가볍게 구운 사워도우 빵입니다. 정확히 각 쪽의 두께는 약 1cm입니다. 사워도우의 발효 과정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키는 화합물을 분해하고 가볍게 굽는 것은 밤새 혈당을 천천히 꾸준히 조절하는 저항성 전분을 만듭니다. 셋째, 빵과 함께 드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각 쪽에 천연 아몬드 버터를 정확히 한 스푼씩 발라야 합니다. 땅콩 버터가 아닙니다. 아몬드 버터에는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 중 비자발적 수축을 방지하는 정확한 비율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온의 물을 정확히 150ml 마십니다. 찬물도 아니고 따뜻한 물도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이 양은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넷째, 식사 직후 복용하는 미네랄 조합입니다. 바나나 1개를 으깨서 호박씨 10g과 섞으십시오. 바나나는 체액 저류를 방지하는 칼륨을 제공하고 호박씨에는 요로 근육을 강화하는 아연과 오메가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의 72살 이 씨는 이 조합만 추가했는데 3주 만에 화장실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다섯째, 이 빵을 먹은 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빵 식사 후 90분 동안은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십시오. 아무것도요, 차도 물도 국도 안 됩니다. 신체는 중요한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 액체는 우리가 방금 만든 신중하게 균형 잡힌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또한 이 90분 동안 눕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똑바로 앉거나 집 안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방광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침실 준비 의식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십시오. 급하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가십시오. 방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골반 바닥 운동을 10번 하십시오. 소변을 멈추듯이 조이고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5초 동안 풀어줍니다. 1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수면 중 방광 근육이 수축 상태를 유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부산의 76살 박 여사님은 이 단 하나의 습관으로 야간 실금을 완전히 없앴다고 합니다. 일곱째, 모든 것을 바꾸는 수면 자세입니다. 반드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이 특정한 자세는 방광의 압력을 줄이고 신장을 최적의 각도로 유지하여 갑작스러운 요의가 아닌 천천히 꾸준한 소변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추가 지지를 위해 작은 수건을 말아서 허리 아래에 받쳐주세요. 이제 이 7가지 단계를 즉시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목록을 붙여두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이에요. 하루를 미루는 매일 밤마다 수면이 방해받고 피로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낙상과 혼란을 일으키는 만성 피로에 한 걸음씩 다가가 결국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밤새 푹 자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웃, 교회 친구, 형제자매 모두요. 한 번의 공유로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비 실천으로 지금 바로 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몇 시에 빵을 드실 건지
어떤 종류를 먼저 드실 건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야간 화장실 가는 문제로 고생하시는 더 많은 어르신들과 박 박사님의 연구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밤에 여러 번 깨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